웃어도 되죠? 네, 네. 그렇죠. 오늘은 증시 오르고 있으니까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취재 기자와 함께 또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지만 시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880선, 1890선, 200, 2000까지도 1900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전화 연결을 준비를 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곽현수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곽연구원님, 일단 네. 하루 만에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요. 배경이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ECB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ECB 성명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ECB 성명서와 관련해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문구들 중에 그동안 ECB가 보여주지 않았던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가장 먼저 비전통적 방식의 부양책을 쓰겠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태하든 태하이든 어떤 것도 규정짓지 않는다고 말해 그동안 ECB가 LTRO 등으로 풀린 유동성을 기간 예치금을 통해서 재흡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즉 풀려난 유동성을 재흡수하지 않고 놔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8월 미국 비농가 고용자 수가 예상치 10만 명을 상회한 16.3만 명을 기록해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3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거고요. 2분기 고용 부분에 고용이 좀 부진했었는데 그에 따른 반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두 가지 이슈가 금요일 글로벌 증시를 급등시켰고요. 그리고 금일 아시아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상으로도 오늘 분명히 호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상황도 좋고요. 네, 최근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2조 원가량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은 순매수이긴 하지만 강도는 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7거래일간의 순매수 강도는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점이 다시 긍정적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발맞추어서 기관 역시 순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5월 이후 기관은 현재까지 6조 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순매수 강도를 보였습니다. 이 중 1조 원 수준은 최근 일주일에 순매수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의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정책 기대감으로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가 들어와서 혹시 이번 주에 소멸된다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좀 계속 들어오는 것이 긍정적인 그러네요. 것 같죠. 그런데 미국 고용 지표 말씀하셨는데요. 네. 만약 개선된 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경기 개선 과연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렇다면 수혜준 또 어떤 게 있는 건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비농가 고용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기엔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중 세부 항목의 고용 관련해서 서베이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7월 고용 관련 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점이 첫 번째 부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내 정규직 비중이 있는데 정규직 비중 같은 경우에 다시 하락했다는 점이 부정적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83% 수준의 정규직 비중이 유지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80%까지 떨어졌고요. 최근에 살짝 반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의 평균 실업 기간도 봐야 하는데 평균 실업 기간이 줄어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15에서 20주 정도에 머물던 실업 기간이 금융위기 이후에 40주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40주에서 40주 근처에 높은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2분기에 보여졌던 최악의 국면은 어느 정도 탈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격적인 회복세를 위해서는 하지만 패드의 QE3와 같은 추가 부양책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진 않겠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수혜 업종을 참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쪽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아무래도 IT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은 상반기에는 상승, 그리고 하반기에는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 다소 부담이고요. 그래서 IT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있는 쇼핑 시즌과 관련해 매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 회복이 3분기부터 서서히 시작됐을 경우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업종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IT 업종 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는 4% 이상 급등으로 그렇죠.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데 IT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증시로만 봤을 때 지금 추가 반등이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 따른 주식시장에 대한 할인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6월 말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ESM, EFSF 등을 통해서 위국에 대한 채권을 매입해주겠다고 합의를 본 상태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ECB가 본격적인 지원병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12일에 있을 헌법재판소,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결정만 이루어진다라면 유로존 위기는 올해 내에는 한국비를 넘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진다라면 적정 PR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1900포인트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900포인트 회복 이후에는 이제 안도랠리가 아니라 경기와 연관된 실적이라든지 경기와 좀 더 밀접하게 지수가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점에서 속도는 상승 반등 속도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존 리스크 완화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침 관련해서 조선주도 좀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외 수주 기대감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조선주 전망은 어떨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유럽 리스크가 완화되면 역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선주들이 거의 다 유럽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1분기 대비 반토막이 나는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세가 강하게 계속 이어질지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LNG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아까 1900선 돌파의 가능성이 8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박스권 지금 상단에 올라갈수록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다. 매수 의견을 주는 전략가들이 있었는데 1900을 바짝 다가서거나 돌파를 한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안도랠리 국면이라는 점에서 너무 빨리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보유 관점에서 미리 사뒀던 분들은 보유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만약에 사지를 못했다라는 분들은 1900포인트 이하 영역에서는 분할 매수 혹은 조정시 저가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번 단기 반등이 1900포인트를 상회해서 또다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폭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관점이 필요해 보이고요. 1900포인트 넘어섰다라고 해도 너무 성급하게 차익 실현에 나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현수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